그리고 증시 격언 중에 5월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5월이 되면 좀 주가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에 빠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세린 메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격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예. 너무 그 격언에 예.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뭐 오늘 어젠가 그젠가 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노 앞에 노자를 붙였더라고. 제목에 네. 노 세린 메이. 아. 5월에 팔지 마라. 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이라고 해서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공매도 재개 말고는 뚜렷한 뭐 악재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세린메이다라는 논리 때문에 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좀 5월 달에 만약에 흔들린다면 뭐 정말 좋은 기업들 사보자라는 예. 좀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올해 5월 증시는 더 강해질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갖고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이제 예. 5월 3일 날 공매도 이제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 그때부터 휴장 들어가요. 예. 노동절이어가지고. 노동일 연휴가 되죠. 그래서 5월 5일까지는 일단 휴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미국이 그 4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또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5월 5일 날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그냥 하루 휴장 쉬시면 되겠고, 네. 5월 6일은 이제 유럽의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 네.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그와 맞물려서 독일이 공장 수주 얘기가 있거든요. 예. 지표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잘 나오면 아,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네. 유럽 경기가 좋으면 한국한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약해져요. 약해지고. 예. 예. 최근에 그래서 유럽의 지표들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달러가 되게 약해져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은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5월 7일이 이번 주에 금요일인데 미국 4월 고용 지표가 좀 발표되니까 체크하시고, 중국의 4월 수출입도 네. 그날 동시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 금요일 날이 좀 이렇게 그 지표상으로는 예. 제일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 의장이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네. 고용 지표가 회복되면 테이퍼링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점을 2% 정도 실업률을. 예. 근데 지금 6.5% 정도 돼요. 아직 갭은 많이 남아 많이 있는데. 남아있죠. 예. 근데 2%로 향해 갈수록 시장이 좀 긴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 실업률 데이터는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나아가서는 우리 5월 전체에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제일 영향을 주는 거는 어쨌든 공매도고, 네,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현재 이제 공매도가 선진국 중심으로 계속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지난 이제 그 1년이 넘었죠. 1년하고 2개월. 예. 예. 그래서 최장기간인데,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큰 영향 없었더라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매도 타겟팅 된 기업들 막 리스트들이 요즘에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여러분들이 아, 여기 나왔으니까 공매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매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평가돼 있거나 네. 진짜 가치 대비해서 너무 올라서 고평가돼 있거나 앞으로 안 좋아질 그런 기업들을 먼저 이제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공매도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5월 3일부터 재개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 좋은 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네. 오히려 점점 상향돼요.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쉽게 그냥 모든 기업들을 그냥 뭐 놀이터처럼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경기 사이트들도 이렇게 주고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함부로 공매도를 쳤다가 역사이클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그렇게 저는 급증하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익이나 이런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봤을 때는 공매도가 활기치기는 좀 상당히 불편한 환경이다 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 이번 주 들어와서는 특별한 그런 변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굵직굵직하게 뭔가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 그런 건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번 주는 데이터밖에 없어요. 데이터. 그리고
중국도 휴장 들어가고 예. 한국도 좀 잠깐 휴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하실 건 미국의 제조업 지수랑 고용 지표. 네. 요게 너무 또 잘 나오면 예. 또 김축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표가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시나리오다. 네, 뭐 좋든 나쁘든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100원대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원화 말하자면 강세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뭐 공매도 재개 효과를 좀 만회할 만한 어떤 이런 좋은 호재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이 많이 살 거란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외국인들이 못 샀던 이유가 포지션을 딱 잡을 때 이쪽 뭐 매수도 하지만 안 좋은 섹터도 이제 매도를 걸어가지고 약간 해지라 그러죠. 네. 리스크를 방지하는 그런 매매들을 해지 펀드들이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그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거의 매수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매수를 했는데 공매도가 아마 재개가 되게 된다면 뭐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공매도가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주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베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입견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시장에 뛰어들 만한 네.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4월 들어와서는 어쨌든 주식을 산 이유는 또 명백한 게 달러 약세예요. 예. 달러가 의외로 약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유로화가 좀 반등을 많이 해서 그런데 네. 미국만의 성장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럽도 백신 접종이 가속화돼요. 네. 그리고 아시아도 이번에 일본이 백신 확보한 것 같고 우리 한국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화이자 백신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까지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달러 약세 요인이고 이걸 기반으로 한다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 나아가서 우리 5월에 좀 좋아질 것 같다 생각하는 섹터는 어떤 쪽입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저는 그 5월 달에 좀 좋게 보는 게 요번에 그 4월 달에 좀 잘 나가다 부러진 게 반도체 장비나 네. 소재 업체인데 이쪽 기업들 다시 5월 달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아마 정상회담 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장비 소재 그 시설 투자 기대감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백신 같아요. 네. 백신 효과. 백신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지는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주가 안 간 게 바로 면세점과 편의점 같습니다. 아. 이 두 개 섹터는 너무나 안 갔으니까 예. 백신 확보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 네.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일단 저는 악재의 절정이다. 자동차. 자동차. 그러니까 공포를 사보자. 예.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5월이 최대 피크거든요. 예. 현대차, 기아가 감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5월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장 안 좋을 때 저는 사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 좋지만 악재를 오히려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자. 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그 이 콘텐츠 드라마 만드는 기업들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5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한국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아.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넷플릭스 이제 대결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미국에서 지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에도 이제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 네. 5월로 보는 이유가 그 SK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웨이브라는 국내 토종 OTT 서비스가 있어요. 예. 예. 그 회사에 이 디즈니가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뭐 미키마우스니 뭐 어벤져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영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 라이선스를 이제 해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웨이브에서 디즈니 콘텐츠를 못 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5월 달에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디즈니 플러스가 와서 예. 여기서 봐라. 예. 이 얘기 같아요. 아, 대형 OTT가 들어온다는 것은 네. 우리 콘텐츠주들에게는 이제 호재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예.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한 기업이 네. 그 얼마 전에 손을 잡았던 기사가 떴어요. 예. 디즈니 플러스랑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니까 네.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만 더 보면 예. 그 5월 달에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중동에서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 아시죠? 그렇죠. 그게 끝나요. 아, 5월 중순에. 예. 그러면은 아마 배라든가 예. 건설 수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쪽에. 예. 그래서 그쪽에 뭐 워낙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은 활동을 안 하니까 네. 뭐 경제 뭐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 그 밀렸던 이연 수요까지 네. 가미가 돼가지고 수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선 건설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한동안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면은 뭐 최근에 아마존이나 페북은 뭐 실적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물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전체가 조금 올라가도 상승률은 다우나 S&P 500보다 좀 낮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치주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어떤 성장주들이 좀 느리게 가는 상황, 뭐 당분간 이어질까요? 아니면 5월로 끝이 날까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제 다우는 좋았고 나스닥이 좀 느렸는데, 근데 네.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한번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갔고, 이게 그 배경은 금리가 안정돼서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 하면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실적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실적들이 다 지금 너무나 좋으면서 주가들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쪽이. 근데 유독 테슬라는 못 가는데, 테슬라는 기본 베이스가 어쨌든 제조업 베이스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 만드니까. 근데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한국도 보면 플랫폼 기업들보다 예. 삼성전자, 현대차는 다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2분기에 반도체 칩 공급이 부족해서 네. 생산이 예상보다 늘지 못할 수도 아, 있다. 예. 왜냐하면 테슬라 전기차에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테슬라 반목도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차라리 이런 이슈,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없는 게, 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반도체랑 무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서로 차별화됐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5월 그 피크가 지나면 또 테슬라나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양 당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성장주들 내에서도 하고 있는 그 색깔에 따라서 좀 차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 가치주는 이런 이슈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오히려 경기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가치주의 강세는 뭐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다만 가치주를 보실 때 모든 가치주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옥석은 가리셔야 돼요. 예. 계속 좋아질 건지 아니면 지금이 꼭지인지 네.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일단은 그 공부를 정말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사이클 엇박자 타면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진짜 네. 사이클 산업.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면은 작년에 좋았던 이른바 BBIG,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런 중에서 배터리는 요즘에 이제 괜찮은데 나머지 뭐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 카카오, 뭐 네이버 별로고 또 뭐 게임주들도 최근에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그 좋았던 업종들이 언제쯤 다시 한번 옛날처럼 좀 빨리 갈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를 볼 때 주가는 주당 순위,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네. PER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이익이 올라가거나 PER이 올라가면 돼요. 네. 근데 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당연히 뭐 수출이죠. 수출 같은 수출, 거. 예. 네, 이런 데이터.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이 1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니까 네. 그런 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익은 계속 늘어나요. 네. 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PER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1월 달에 15배 줬었거든요. 네. 그 코스피 전체를. 전체를. 예, 근데 지금 13배로 떨어졌어요. 아, 15배만 주면 3,400 가야 되는데 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주니까 13배로. 그래서 이 PER이 어쨌든 올라가면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확실해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인터넷주도 네이버가 이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 IT 개발 인력. 예, 예. 개발. 그래서 사는 이거 사람들.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예.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자동차는 5월달 감산 우려감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2분기에 스마트폰 사업이 안 좋대더라. 네. 이런 좀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인터넷, 게임주들이 참 오르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ER이 지금 물론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PER을 결정하는 거는 구조적 성장하고 전 금리로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의심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반도체, 자동차, 뭐 인터넷, 뭐 2차 전지까지 다 여전히 친환경도 포함되어 있겠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긴축은 좀 불편해요. 네. 근데 긴축 하냐 이거죠. 당분간 아직 안 해요. 예, 안 해요. 5월까지는. 예. 6월에는 확인을 해보세요. 네. 6월 FMC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저는 안 할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불확실성이 넘어가면 네. 더 이상 악재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일부 긴축 이슈가 네. 충돌하면서 PER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고비를 다 통과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이 저는 나온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익과 또 긴축이란 이런 악재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밍은 저도 모르겠지만 역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서 빠지는 걸 이용해서 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뭐 5월에는 이제 반도체나 인터넷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보시는 담아 건가요? 보시면 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기업들을 지금은 좀 적절하게 저가 매수해 보는 것도 진짜 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히려 기회가 네, 될 수 기회가 있겠죠.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자동차라면 역시 현대차 그룹이니까 뭐 관련 계열사들도 주가가 대체로 좋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5월에 아까 말씀대로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의 어떤 절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결국 5월 뭐 하반기 정도부터 또는 뭐 시점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게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이제 불안감들. 네. 5월이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6월, 그렇죠. 7월로 가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생산이 안 되면 당연히 자동차 업종한테는 악재니까 네. 그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주가에는 다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상이 나올 만한 악재는 별로 없다. 이미 다 노출은 됐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그렇다고 비싸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버리면. 네. 근데 현대차의 PER이 9배밖에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 15배, 20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세요. 코스피 평균까지는 좀 오르지 않았나 근데 했는데. 되게 싸졌어요. 예. 최근에. 왜냐하면 너무 실적이 좋아요. 예.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PER은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PER이 낮아지냐면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언제 풀려? 예. 예, 그 정답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5월이 피크라면 주가는 하반기에 엄청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들 좀 부진한 거는 일단은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다 인정은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런지는. 그렇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선택이 좀 중요한 편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안 좋은 건 파는 분위기예요. 네. 자꾸. 그리고 지금 좋은 걸 사고. 예. 근데 이것도 영원하진 않아요. 어느 시점에 바뀝니다. 그러면 비워놨던 기관들이 현대차 언제든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빈집털이라고도 하는데 예, 비어 있으니까 예. 수급이 비어 있다 그래요. 예, 그걸 예. 빈집털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거죠. 기관들이. 예. 그러면 수익내가 더 좋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5월달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5월에 일단 요걸 좀 봐보세요. 5월 초에 또 그 현대차 기아의 아마 그 실적 데이터들이 매월 나와요. 네. 이번 달 얼마 팔았습니다. 6월 달에는 5월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5월 초와 6월 초에 두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서 진짜 5월 달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다 끝나면 이제 우려가 완화되는 순간 저는 정말 주가가 또 한번 드라마틱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잃을 건 없는 게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싸요. 예. PER이 낮으니까 아. 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 부족이라는 거 말고 특별한 다른 악재는 특별한 없다는, 다른 사실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당분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빈집털이를 기관들이 하기 전에 개인도 적절한 예, 순간에 예.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변수이긴 한데 그 최근에 보면 유가가 뭐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기름값 오르는 거하고 원유값 오르는 거하고 주가는 어떻게 좀 약간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유가가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거 자체는 일단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를 때는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럼 유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고 경기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주식시장도 같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요. 유가가 급락할 때는 시장도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질 때는. 그래서 유가랑 증시는 좀 동행한다는 게 좀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유가가 너무 오르거나 갑자기 예. 막 튀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아니면 갑자기 빠지거나 네. 이럴 때는 뭔가 이상 신호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증시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근데 한국의 우리나라 그냥 경제 구조만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유리하죠. 예. 한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입국이고 원유를 이용해다가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네. 하는데 생산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국 입장에서 무조건 올라가야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원유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사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을수록 네.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시장은 어쨌든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유시장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같은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유가가 천천히 가는 그림이 예.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그림이다. 천천히 오르는 예, 거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럼 유가 지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요즘에 실적 시즌을 맞아가지고 컨센서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컨센서스를 넘어선 실적이 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실적 시즌에 컨센서스를 잘 챙겨봐야 되는 이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 이제 정말 딱 맞는 질문 같아요. 이번 네. 실적 시즌에. 왜냐하면 컨센서스라는 이제 말부터 해드리면 사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컨센서스 동의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일치, 동의한다. 합의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증권가에서 이제 통하는 용어로는 그냥 예상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전에 와서도 그때 한번 노은창 센터장님 혼자 10조 막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10조를 불렀어도 그게 컨센서스가 아니라 한 20개 넘는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를 다 커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은 9조를 썼을 거고 네. 노은창 센터장님 10조 쓰고 예. 그럼 8조 네. 뭐 이렇게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다 토탈해서 평균을 내요. 예. 그걸 우리가 그냥 컨센서스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8.9조를 예상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9.3조 나왔죠. 그렇죠. 잘 나왔죠. 네. 이거를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컨센서스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추정치보다 잘 나왔다. 네. 보통 10% 정도 잘 나오면 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그럴 때 주가들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다만 그걸 미리 알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 이번에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예. 그래서 미리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빠져요. 아무리 실적이 좋긴 하면 예. 미리 반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주가의 위치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를 왜 잘 챙겨야 되냐면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나 이런 거 매주 쓰잖아요.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거나 이럴 네. 때 업데이트 보고서를 계속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실적 발표 앞두고는요. 보고서가 자주 나와요. 어떤 네.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매주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보고서 나올 텐데 이번에 제가 특징 놀라웠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화장품요. 예. 근데 그 기업이 한 달 전인가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치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예. 남들은 1,000억을 예상했는데 이분 혼자 1,400억을 질러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400억이 점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무려 40%. 예. 그러면은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다시 써요. 그러겠네요. 이게 뭔가 있구나. 있구나. 이제 본인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예. 그럼 추정치가 다 따라갑니다. 예. 근데 되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이거 너무 추정치 높게 잡았으니 실제 나오는 거 실망하면 어떡하지?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많이 올리는 기업은요. 그걸 뛰어넘어요. 대부분. 더 많이 나와요. 예. 이번에 아모레퍼시픽도 훨씬 잘 나왔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실적이 한 1,700억 정도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요. 이 기업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가 확인되면 그건 거의 잘 나와요. 아. 근데
또 반대로요. 예. 추정치가 꺾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거의 다 안 좋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기업 검색하셔가지고 물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안 쓴 기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컨센서스 항목에 들어가시면 그 매주 3개월 전부터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100억을 예상했어요. 예. 근데 1개월 전에는 50억을 예상했어요. 네. 그럼 꺾인 거잖아요. 꺾인 거죠. 근데 1주 전으로 딱 나와 있어요. 1주 전에는 갑자기 80억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것도 추정치가 올라간 거죠. 3개월 전보다는 약하다고 네. 해도 최근 대비해서 그런 수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흐름을 잘 봐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하고 있으면 컨센서스 항목이 들어가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 아. 방향으로 가니까 예. 정말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는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아, 얘 잘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 그런 거를 컨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보시면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정시 일정과 변수에 대한 염성환 부장님의 설명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을 볼 때는 컨센서스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들 거두시길 바라면서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신 염성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